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고 나면 숱한 사건들이 터지고 어김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잘못을 남 탓하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있다는 책임 전가가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상황 탓이고 다른 사람 탓이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서로 능멸하고 경멸하지는 않습니까? 실로 성숙한 사람은 남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성심병원 간호사들이 춤을 출 때 무대 밑에선 분명히 환호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마치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락할 때 그 삐뚤어진 권력을 고발할 사람은 없었으며 배신자에게 새겨지는 조직의 쓴맛이 오히려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나는 마치 멀리 있었기에 무관하고 또 그래서 되려 정의롭다. 아직도 무책임함과 방관의 차이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 인터뷰하겠습니다. 바른정당 나왔죠. 유승민 의원과 정치적 동지라고 했던 분이신데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국 전에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보수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어떤 말씀을 던진 게 상당히 힘 있는 모양이네요. 나름대로. 보수 통합,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해서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특수활동비 문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산 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특수활동비 횡령 혐의로 정치인을 고발하겠다 예고했었죠. 그 대상이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입니다. 이왕이면 여당도 좀 같이 하시죠. 홍 대표 본인 입으로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썼다 말한 바 있습니다. 2부에서 하성수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고요. 화요일 3부와 4부 여러분 기다리시는 이슈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보수통합과 예산심사 등을 주제로 해서 경희대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 박상민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의 방송입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이야기한 것을 연결고리로 친이계 인사들이 서서히 뭉치는 그런 기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친이계 인사들을 만나서 보수 결집을 주문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아직도 영향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친이계 조혜진 전 의원도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에 자유한국당 입당문서 제출했다고 하고요. 직접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입당문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바른정당에서 예. 자유한국당으로 옮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바른정당이 쪼개지고 세력이 약화되고 답답한 상황으로 가고 있었지만은 저는 당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아 가지고 고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네. 걱정하고 또 야당이나 보수가 결집해가지고 이런 것을 견제할 건 견제하고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생각은 했지만은 네. 당적을 바꿀 생각까지는 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지난 11월 2일 오랜만에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뵙게 됐는데 예. 그 자리에서 또 말씀 듣고 대화를 나눴던 것들이 있었고 예. 그때부터 당적 문제까지 고민을 하게 됐고, 예. 한 일주일여 동안에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11월 2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뵈셨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예. 들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셨나요? 적폐청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네.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면은, 고쳐지는 부분 또 개선되는 부분 이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네. 대표적인 예로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안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네. 안보의 최일선에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이나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이런 기관들이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굉장히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리고
또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내부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보 위기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런 군이나 지금 이런 적폐성산의 이 광풍 속에 휩싸여 있는 이런 군이나 국정원, 검찰 이런 기관들이 나라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런 걱정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역할이 야당의 역할인데 네. 야당이 탄핵 또 대선 과정 거치면서 분열하고 또 많이 약해져가지고 예.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 걱정하면서 야당이 힘을 모아야 된다.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발의인 출구한 상태이신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론 보도만 들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대통령,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책임감, 이런 것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던데, 이건 정말 적절치 않은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저는, 국민이 100% 자기 손으로 뽑은 건 아니고 반대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네. 어쨌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인기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비하하고, 짓밟고 이상한 별명 붙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심지어 길 가다가 넘어질지도 노무현 때문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당이 아닌 반대당이었지만은 이거는 심하다,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거. 그런 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을 달기라고 그러고, 쥐라고 그러고, 하여튼 제가 정말 우리 국민성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진 원인이 어디 있나 하고 걱정할 정도로. 예. 그리고 또 어쨌든, 전 세계에서 그래도 손꼽는 나라에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예. 대통령이 나가서 무슨 야반도주나 하듯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안 들어올 것처럼 표현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예. 일부라도 정말 이거는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참 무능이고 또 무책임함이면서 정치의 어떤 반복되는 그런 역사 속에서의 교훈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현 정부는 전 정부 또는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은 아니다라고 하고 계시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군 사이버 댓글 공작 혐의 관련 구속되고 있고 또 국정원장분들 다 지금 구속되고 구속 영장이 신청된 상태고 거기에다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또 명시적으로 인용표 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인용표 닫고 무슨 지시가 어떻게 있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인용표 열고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 뽑으라고 지시했다 인용표 닫고 이런 진술들이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또 가볍게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희화화되고 있는 게 정치의 퇴행이죠. 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은 사이버사의 인력을 늘리는 것을 지시했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은 북한의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우리 내부의 금융기관 또 행정부처 방송국 이런 걸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면서 사이버 공격을 해오면서 언론이 앞장서서 이 사이버 대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정부의 기관을 더 확충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일환으로서 했던 부분이고 그 이상으로 어떤 불법 행위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다른 문제겠지만은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거는 인원을 늘리는 걸 지시했다는 거 이상으로 나온 건 없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으로 해라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그런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하려면 국가관이 투철한 사람이 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호남 사람들 뽑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또 일부에서 또 호도를 하던데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 지시를 받은 또 그 지시를 집행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이 호남 사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호남 사람을 대통령으로 장관으로 뽑아놓고 일을 시키면서 호남 사람 뽑지 말라 이런 말 상식으로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글쎄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꾸 덮어 씌우고 죄인처럼 몰아가가지고 그 여론을 힘으로 삼아가지고 또 그 수사 과정에서
유죄로 몰아가는 거. 네. 이게 민재판이지 뭐 딴 게 민재판이겠습니까? 예, 인민재판이라는 격한 말씀까지 쓰셨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인용문 열겠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필수 업무를 정치 개입으로 보는 것은 이게 바로 정치 공작이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런 예. 입장인데 동의하시죠? 예. 어느 대통령이나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평가를 하든 조사를 하든 간에 유의해야 될 게 네.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의 잣대로 다 갖다 대는, 물론 통치 행위라고 해서 잘못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네. 모든 통치 행위에 대해서 다 통치 행위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실정법 잣대로 갖다 대는 거. 네.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에,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원전을 육성할 건지 아니면 줄일 건지라는 이런 거. 그리고 운하를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라든지 자원 해결을 할 건지 안 할 거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하고 뜻이 안 맞다고 해가지고 그걸 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죄다. 법 위반이다. 벌 받아야 된다. 형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국정 행위를 밑에 청와대 참모들이나 부처 장관들하고 서로 협의하고 지시하고 하는데 그 밑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수가 있죠. 없을 수 없습니다. 네. 또 역대 정권마다 있어왔고.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의 그 과정에 대통령과 그 부처와의 협의가 있었고 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지시한 또는 협의한 대통령의 공범이다. 이렇게 다 몰아가 버리면은 앞으로 역대 어느 대통령 정말 비극적인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필요하지만 통치 행위에 대해서 무조건 실정법을 갖다 대다든가 정책적인 판단을 법적인 판단 가지고 평가한다든가 또는 밑에서 벌어진 어떤 위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관련된 대통령은 다 공범이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중에 여론을 이렇게 제가 택시를 타거나 많은 서민분들, 일반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으로 지금 보수가 집결하는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홍준표 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게 이게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선명성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두 번째는 현 여당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이게 적폐청산이라고는 하지만 정치 보복성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레인에서 SNS 통해 가지고 국민 통합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도 촛불 집회에 6분인가 7분인가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현장에서 느낀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단순한 어떤 개혁, 정치의 변화 이 차원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혁명을 기대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다음 정권은 그냥 단순 개혁이 아니라 이 오랫동안 쌓인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소명이 있다라고, 바꿔야 될 소명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봤다. 민심을 바로 봤다 그랬는데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적폐란 건 말 그대로 길게 보면은 건국때부터 쌓여온 거고 짧게 보더라도 요 전 대통령 그 전에 노무현 김대중 때도 우리가 많은 폐단과 부조리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그걸 해결도 하면서 또 일부분 해결 못하고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청산해야죠. 그리고 구조적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딱 요 보수 정권 9년만 딱 잘라놓고 그 이전에는 손도 안 대고 자료도 안 보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서 이 정권만 가지고 이 보수 정권 9년만 가지고 하면 그거는 쌓여 있는 걸 바로잡는 게 아니고 특정 정권, 특정 보수 진영에 대해서 좀 문제 삼고 있는 것이어서 그래서 정치 보복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번 정권 하에서 야당으로 전락한 이 보수 진영은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혁신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 쇄신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기에도 그래 갔었죠. 안에서 개혁 경쟁, 보수 경쟁, 혁신 경쟁으로 갔는데 정부 여당이 저런 식으로 정치 보복적 냄새를 풍기면서 독주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다 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생기니까 보수 진영이 개혁은 좀 더 천천히 하자. 일단 이거부터 빨리 스톱시키자. 이거 좀 견제하자, 제재하자. 빨리 뭉쳐라. 이렇게 가버리니까 보수도 개혁도 이제 혁신도
다음 과제로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은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보수의 결집으로 이어졌다라고 뭐 평가를 한다 그러면 하는데 박근혜 예.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보호라든지 아니면 방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친박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이제 공격받고 쇠퇴하고 예. 그 뒤에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타겟이 되면서 사실 이제는 그 친박 친이 할 것 없이 보수 진영 전체가 괴멸 위기에 놓이면서 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요 전에 정권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아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출범할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보수 진영 전체를 우리 야당의 용어대로 한다면 괴멸시키려고 한다. 멸절시키려고 한다. 싹을 없애가지고 예. 완전히 그 진보 진영의 장기 집권 또는 영구 집권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들을 이제 그런 그 공유를 하게 되면서 예. 이제 다 같이 이거는 그 단순히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 결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멘텀으로 뭉친다 그러면 어차피 보수는 또다시 한번 혁신과 개혁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는? 맞습니다. 그 과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정권의 초기에 정부는 협치하고 또 현정하고 통합하고 하면서 정말 국정 운영을 잘 해주고 네. 그거에 경쟁을 하면서 보수 진영은 정권 내중 보수 진영은 자기 혁신 거듭나는 몸부림 이게 몰입을 해야 되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전국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그 6개월 사이에. 예.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그 과도한 드라이브 독주는 네. 일단은 제동을 걸어야 된다. 거기에서 네. 힘을 모아야 된다.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 과제는 또 개혁과 혁신 그거는 포기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다만 그게 우선 과제였는데 정부 여당의 이 적폐청산 드라이브 때문에 그게 이제 부차적인 과제, 2차적인 과제, 중장기적인 과제로 미뤄진 거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 짧게 그냥 뭐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정치 철학이 거의 부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통치의 개념이 무엇이고 특수활동비가 무엇이고 자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참에 차라리 국회에서는 그런 걸 갖고 논의하고 입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국회다운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내 이 모든 일의 한 부분이 군이든 국정원이든 정치 개입했다.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게 큰 지금 이슈 아닙니까? 예. 폐단 적폐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정부도 지금 국정원의 국내 정치 2차장 국내 담당 낙하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실 지금 쉽지 않아 보이지만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 폐단 때문에 이게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고 한번 정권 잡으면은 국정원이고 검찰이고 심지어 언론까지 다 줄 세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소외된 측은 또 다시 빼앗아오기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나라 망하는 줄 모르고 정권 빼앗는데 그냥 죽기 살기로 덤벼들고 이게 그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의 80% 정도만 쓰라고 하셨는데 당신께서 그 권한의 100%는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은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상식적으로 죄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수사하면 다 밝히면 되는데 뭐 두려워하고 방어할 건 뭐 있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그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중립적인 검찰에 의한 그런 합리적인 사법 절차를 받는 게 아니고 청와대가 외주를 주지 않습니까?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청부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당의 당대표나 당직자들이 나서서 마이크 잡아가지고 대통령 구속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오더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 네티즌들이 그 SNS로 막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제 낙인을 먼저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조혜전 전 의원께서 방금 하신 말씀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가 그걸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이럴수록 차근차근하게 다구쳐서 앞으로 보수가 어떻게 혁신하겠다, 개혁하겠다는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정의스럽고 보수다운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가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고요. 다음에 또 한번 기회 되면 연결해서 좋은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보수가 힘 모아 적폐청산 대응하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조혜진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